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2장 포인터 활용 네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면 배열 포인트, 함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함수 포인터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포인터 배열은 포인터가 배열이 요소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저장하려면 이중 포인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 포인터 변수인 요거에 포인트 변수를 의미하는 요거를 하나 더 붙여서 이 별표가 두 개 붙었다고 해서 이중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결국 요런 의미다. 그런 얘기고요. 이중 포인터는 포인터의 포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쓰고 별표를 두 번 붙여주고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아래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C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요 안에 F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PC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PPC라고 하는 포인터를 이중 포인터를 선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가 꺽쇠에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이고 결국은 배열인데 요 안에 포인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C를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PC가 가리키고 있다.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PC는 PC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다시 이 PPC에 요 시즌이라고 하는 배열을 포인터 배열을 여기다 넣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저장이 이제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C라고 하는 변수를 PC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의 의미는 요 안에다 주소를 대입한다는 얘기고 가리키는 건 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PC는 결국 요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를 여기다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C의 주소를 PC의 주소를 PPC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PPC가 PC가 C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는 이중 포인터를 사용해서 포인터 배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배열이죠. 우선순위가 배열이 높죠. 그러면 포인터 배열이다. 포인터 배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열을 담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4개가 있고 여기에 문자열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C가 있고 그 다음에 PC가 있고 PPC가 있습니다.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C를 출력해라. 그러면 여기가 출력될 거고 PC를 별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PC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값.
역시 C가 출력이 될 거고요. PPC가 가리키고 있는 애에 가리키고 있는 애. 지금 별표 2개 있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C를 출력을 합니다. 이 상태까지는 그냥 했고요. 이제 이중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2번 했을 때 했는데, 요 PPC에다가 이번에는 뭘 넣냐면, 요게 아니고, 여기가 시즌인데, 이 시즌의 시작 주소, 이 이름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주소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요거는 뭐 있는 그대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주면, 여기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첨자 할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플러스 1을 해준 건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돼요? 요것이 되죠, 요거. 그래서 PPC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시즌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PPC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값. 그죠? 근데 거기에 또 PPC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그 다음 애를 가리켜야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주면 또 그 다음 애를 가리켜야죠. 여기에 이제 첨자가 계속 붙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값은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PC 더하기 CNT를 해주면, 여기 CNT를 해주면 걔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의 값을 출력해라. 별표를 쳐줬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중간에서 뭐였냐면 PPC를 결국 시즌이라고 하는 배열의 주소를 여기에다 담아라. 그리고 나서 요거의 값은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값은 요거, 그 다음 값은 요거, 그 다음 값은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애에 가리키고 있는 애를 출력할 수도 있고,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값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인터 배열을 가리키는 애로 이중 포인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외부에서 정의된 포인터 값을 함수의 인수로 받아서 변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함수죠.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여기 이중 포인터를 썼습니다. 원래는 포인터 하나 갖고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메인 함수에서 그랬죠. 저기 주소를 전달해 주면 그 주소를 함수에서 별표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포인터 변수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PC의 주소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전달을 해서 전달을 했고 또 그 값을 지금 출력을 한 겁니다. 주소를 전달했으니까 함수에서 뭔가 처리하고 그 함수에 처리된 그 결과는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메인에 있는 원래 변수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본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출력하면 바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타겟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PC에 지금 있는 그 PC의 값을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라고 하는 함수와 타겟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자, PC의 주소를 전달받았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이중 포인터예요. 이중 포인터. 그죠? 그 이중 포인터의 값을 요 값으로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즉 여기에 주소를 저장하는 거죠. 주소를. 그죠? 그러니까 PBC가 두 개 있는데 그럼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원본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가리키는 원본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값을 출력하니까 여기에 이 값하고 이 값이 두 번 호출했기 때문에 두 번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는 결국 포인터가 두 개 있다는 얘기고, 포인터의 포인터,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고요. 이제 보이드 포인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드는 비어있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지 모르는 타입일 때 보이드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 함수일 때도 보통 int, main 이렇게 선언해 주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void main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return 타입이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여기는 당연히 return 타입이 뭐라고 돼 있어요? 0으로 리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void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입이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void형 포인터는 선언할 때 메모리의 공간의 주소만 할당하는 변수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void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중간에 타입이 어떤 걸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void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의 자료형을 임의의 배열로 처리하고 임의의 자료형 한 개의 포인트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void 포인트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id형 포인터 사용 형식인데요. void형 포인터는 자료형이 상관없이 모든 자료형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의 자료형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특정한 자료형으로 쓰려면 그 형태로 반드시 캐스트 연산자, 즉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명시적인 대상이 가리키는 프로토타입으로 형변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잘못됐죠. 여기 별표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VP를 void형으로 선언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 A가 이제 정수죠. 정수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A가 A의 주소를 여기다 담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그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거의 값을 출력을 할 때 당연히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VP는 주소 하나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 개짜리 문자형인지 4개짜리 정수형인지 8개짜리인 더블인지 몰라요. 만약에 얘가 형변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인트형을 해주면 여기서 4바이트를 가지고 와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만약에 이게 차로 형변환이 있다면 이거 1바이트만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이트를 가져와야 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변환, 캐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예제는 void 포인터를 선언해서 정수형과 문자형을 변수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VP를 void형 포인터로 선언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는 A, 즉 100이라고 하는 4바이트의 정수형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변환을 해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는 이만큼은 형변환을 해준 거고 그거에 이게 VP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형변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바이트를 가져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을 출력해라 이런 얘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는 1바이트예요. 근데 형변환을 해줘요. 아, 그럼 이거는 다음번에 가져올 거는 1바이트만 가져와야 되네 라고 돼 있는데 그걸 가리키고 있는 애의 실제 값 마지막에 별표가 있죠. 실제 값을 출력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100이 출력되고 여기서는 F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게스트 연산자, 즉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해준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 언급을 해준 거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요거는 형변환을 해준 거고 앞에는 그 애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을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변환을 하지 않으면 에러가 생긴다 라고 하는 말을 문자열로 출력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잘 보시면 보이드형 포인터하고 함수 포인터하고 비슷하죠. 그죠? 함수 포인터는 A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켰다가 B라고 하는 함수 가리키고 C라고 하는 함수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드형 포인터도 현재 포인트지만 누구를 가르칠지 몰라요. 타입이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타입이 다른 여러 개의 변수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가리키고 싶다 이러면 보이드형 포인터로 선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